도대체 하악 체부는 어디야? 이것도 의사 선생님들도 잘 모르고 그냥 뭐 어떤 해부학 책에서 보면 그냥 이거 전체가 이렇게 체부, 여기는 앵글, 뭐 여기는 턱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AO라는 데 사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이제 뼈 수술하는 사람들 가르쳐 주려고 만든 사이트라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송곳니 바로 밑에부터 이게 이제 퍼스트 몰라, 세컨 몰라라고 하거든요. 어금니, 첫 번째 어금니 뒤쪽 라인까지가 바디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대충 맞아요. 이 송곳니 뿌리부터 첫 번째 어금니 뒤쪽까지가 바디인데 이 멘탈 포라멘이라고 신경 나오는 구멍 이쪽이 안테리어 바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금니 사이 여기가 미드 바디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바디다. 이렇게 하악 체부를 세 군데로 나누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포스테리어 바디가 아니라 미드 바디랑 안테리어 바디예요. 어떻게 보면 주로는 요 사이 멘탈 포라멘 바로 밑에 있는 요 부위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제가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시뮬레이션을 좀 해놨어요. 이건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 만약에 다르게 수술했지만 만약에 2단 절골로 12mm를 뺐다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실제 이 거리가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제가 마우스로 움직여서 턱끝 전진을 해놨거든요. 그게 5.99mm예요. 6mm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89mm. 뭐 0.1mm니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토탈에서 한 12mm 되겠죠? 그러면 12mm 전진했을 때, 자, 체부 볼륨. 여기가 미드바디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송곳니 있는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안테리어 바디, 미드바디. 그렇게 되겠죠? 자, 하악 체부 볼륨 이만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만큼을 전진을 얻은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뼈의 흡수, 그 다음에 생성, 그 다음에 흡수, 그 다음에 생성이 아주 이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토탈리 잃어버린 하악 체부 볼륨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수술하면 하악 체부 볼륨이 다 없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참고로 지금 이 절골 라인은요, 이 신경 라인이 거의 다 있는, 신경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가는데, 거의 닿게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만큼 체부 볼륨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수술하면 안 되겠네? 다시 말하면, 전진량, 이거를 저희가 사지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단면, 요 단면에서 보는 거니까. 사지탈 플레인에서 사지탈 디피션시 또는 사지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위아래, 요 위아래를 보는 게 있어요. 논문 같은 데 보면은 사지탈 뭐 쇼트닝, 랭스닝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티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버티칼이라는 게 요 위아래 단어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턱끝, 무턱 수술 이런 것들은 옛날에 CT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엑스레이 갖고서 이 화면을 가지고 옆모습을 갖고서 무턱이 좋아졌네 어쩌네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버티칼 하이트라고, 버티칼 랭스라고 보고, 버티칼 볼륨이라고 보고, 사지탈에서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앞뒤 볼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본 거예요. 모든 논문이 거의 그래요. 근데 제가 항상 6, 7년 전부터 주장했던 체부 볼륨은 사실은 여기는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우리는 갸름해지려고 여기를 자르기도 하니까. 이거 없어지는 게 뭐 그리 대수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이러한 2차원적인 평면에서의 전진량, 길이 증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중요시하는 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건 호리존탈이거든요. 호리존탈. 이 방향의 볼륨이에요. 이 방향이. 근데 박 원장님이 그래서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야, 이제 드디어 이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군.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 성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치과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바디 체부 볼륨을
이해하시는 선생님이, 언급하시는 선생님이 별로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체부 볼륨이에요. 제가 중요시하는 여기가. 전 여기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뼈가 생기고 흡수되고 생기고 흡수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여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전진수를 하면 여기가 부족하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까 여기서 봤듯이 요만큼 비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전보다 없던 상황보다는 조금 나오지만 수술 전보다 전진하기 전보다는 여기가 조금은 나오겠죠. 아무리 뭐 흡수되고 어쩌고 한다 해도 조금은 나오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만큼의 이런 볼륨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볼륨이 부족한 게 가장 문제다. 여기만 나가면 뭐하냐. 여기도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계속 얘기했던 건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진술은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볼륨 증가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버티칼 방향에서는 무조건 볼륨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뭐 사지탈 방향에서의 뭐 길이 증가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전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진할 수도 있고 전진 방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버티칼은 얘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호리존탈 사지탈은 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수술했냐? 나는 이 환자가 여기도 체부 버티칼 볼륨이 부족하다고 보고 여기도 버티칼 볼륨이 부족하다고 보고 여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부족해서 지금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제가 만들어 놓은 보형물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2차, 그러니까 12mm 전진을 6mm씩 해가지고 2단 절골 해서 전진을 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볼륨 차이가 지금 보면 이렇게 나잖아요. 지금 뭐 이게 뭐 뼈가 생기고 흡수되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러면 지금 제가 보형물을 통해서 만드는 볼륨이 이만큼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차이가 안 날까요? 나겠죠? 더군다나 이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볼륨은 더 어마무시하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저는 이만큼을 더 만드는 거예요. 이만큼의 호리존탈 방향, 이 방향의 볼륨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주고 싶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환자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의 턱이에요. 그럼 이 환자를 턱 끝 전진을 2단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 제가 만든 보형물로 수술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실제 결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면 버티컬 볼륨은 지금 거의 똑같죠. 사지탈 볼륨 앞으로 나간 거는 왕창 만들어졌죠. 또 여기도 버티컬 볼륨 부족한 거는 만들어졌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고개를 숙였을 때 이 호리존탈 방향에서의 볼륨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진술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만큼밖에 못 만들어요. 딱 봐도 조금은 가파른 뾰족한 느낌이잖아요. 여자는 괜찮아요. 여자는 갸름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자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옹색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지금 아까 보셨던 제가 수술했던 앞에 봤던 환자보다 이 폭이 되게 좁잖아요. 이 폭이. 다시 말하면 여기 체부 볼륨, 호리존탈 방향의 볼륨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환자에서 전진술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가니까 호리존탈이 조금은 증가하죠. 하지만 필요한 만큼 이만큼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환자는 여기도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이 환자 수술한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딱 봐도 여기가 갸름 뾰족이잖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턱이 약간 남자답게 이렇게 넓게 가는 턱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넓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답게 이렇게 넓게 가는 턱을 원하세요. 그러면 이 방향의 볼륨을 만드는 거는 버티칼 볼륨이 아니라 호리존탈 방향의 볼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모습을 보시면 이 사지탈 방향의 전진량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야 되고, 또 옆에서 45도로 보시면 귀밑샘이 있으면서 여기도 살짝 이렇게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볼륨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뭐 보형물이다, 뭐 턱끝 전진으로 다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볼륨을 이렇게 만들어주기가 턱끝 전진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뭐 여기까지야 뭐 조금 어떻게 된다 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볼륨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환자분처럼 턱 끝이 요 폭이 좁은 체부 볼륨이 부족한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뜻이고요. 박 원장님 블로그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전진술하고 직후의 모습이고요. 이게 1년 후 모습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주장하시는 바랑 비슷하죠. 뭐 여기는 흡수되고 여기는 생기고 뭐 여기는 흡수되고 이런 얘기 생기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충 맞는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내가 보던 CT랑 다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야 뭐 맨날 밥 먹고 CT 보는 게 일이니까 여기가 왜 삐쭉 튀어나왔지? 여기가 왜 줄었지? 여긴 줄면 안 되는 데거든요. 여긴 안 줄어요. 여기는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는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왠지 줄어든 느낌만 드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뭔가 손을 댔나? 여기를 이렇게 마치 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만약에 뭐 포샵으로 손댄 게 아니라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제가 보던 일반적인 환자들의 1년 후 CT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여기에선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도 아 왠지 이거 손댄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냥 또 호기심에 겹쳐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요만큼이 지워진 이제 흡수됐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물론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흡수가 될 때 이렇게 길게 되진 않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흡수되면은 여기가 되지 뭐 여기까지 흡수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진으로 조금 만지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뭐 요런 논문 사진도 이렇게 제가 놀랄 만큼 순간 당황할 만큼 약간 손을 보신 것 같아서 요 정도 뭐 컴퓨터로 그림 그리시는 실력이면 얘도 충분히 뭐 조금 의도적으로 삭제를 하셨을 수도 있겠거니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만약에 아니라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그냥 저는 의심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느냐. 예전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그 글에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수술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거는 수술한 지 제가 볼 때는 한두 달이 안 된 사진인 것 같아요. 부어있을 때 사진. 부어있을 때 사진으로 여기 말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환자의 실제 CT를 갖고 있으니까요. 요 수술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수술을 하고 저한테 오셨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딱 1년 후. 그러니까 수술하고 8개월 정도 된 모습이에요, 이게. 제 기억에. 아무튼 어쨌든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이 환자의 파이널인데 이 모습이랑 이거랑 다르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진이 수술하고 얼마 안 된 부어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걸러보셔야겠다. 또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게 수술 전이고 이게 뭐 수술 후 몇 달인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수술하고 한 7, 8개월 넘은 시점에서 제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 사진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또 이 모습하고 이 모습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가 잔뜩 부어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것도 수술한 지 경과가 얼마 안 된 사진이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 원장님 글에 있는 그 환자 사진은 기간이 정확하게 표시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러냐. 뭐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많았잖아요. 뭐 거짓 내용 쓴 적 없고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 하셨고 프린터가 있고 본시멘트 써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뭐 내 얼굴에 넣기 싫은 건 환자 얼굴 넣고 싶지 않아요 하고 또 아까 그 환자한테 이렇게 또 수술을 하셨고 또 아까 이 환자한테도 보면은 턱끝 전진수라면 체부 볼륨이 뭐 잘 회복된다 하셨는데 이게 수술 전과 이 수술 후 이 체부 볼륨이 더 없어진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주장하시는 거랑 실제 결과들이 안 맞아서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의심의 눈으로 본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환자, 이 사태는 박 원장님이 답을 주셔야죠. 이 박 원장님 글에 있었던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그냥 이 환자 누군지도 알고 해서 다 찾아본 거잖아요. 이 환자의 CT는 이거고요. 이건 누구 거냐는 거죠. 왜 다른 CT를 갖다 놨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말은 뭐 실수했을 수 있어요. 그냥 실수했다라고 말하면 그냥 오케이 실수했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죽어도 거짓말한 적 없고 뭐 모든 명예를 건다 그러고 뭐 피하는 자가 범인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좀 대화가 안 통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명백히 갖고 있는 자료니까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죠. 뭐 이런 내용이야 제가 뭐 오해했다면 제가 사과드릴 내용이고 하지만 저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이 상황도 지금 그렇고 이거는 명백히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잘못된 지식을 전하는 전문가는 지식이 없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거짓말하는 전문가는 사회악입니다. 라고 또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악이라고 이제 돼 있는 걸 이런 게 있었어요. 뭐, 간디 선생님? 할아버지가 보는 7대 사회악. 그래가지고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상거래 뭐 이런 거 해놓으셨는데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정치하는 사람 아니니까 상관없고 노동 없는 부 우리랑 상관없고 양심 없는 쾌락 뭔 상관이고 인격 없는 교육 뭐 어쨌든 뭐 글을 통해서 일반 환자들을 교육시킨다는 뭐 관점에서는 요거 조금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가 상거래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인간성 없는 과학 그래 뭐 의사도 과학자니까 인간성 얘기 요거 좀 관심 있겠고 희생 없는 신앙 이거 뭐 종교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가지인데 사실은 거짓말하는 의사 이게 왜 사회학이 7대 사회학에 들어가느냐 뭐 여기다 넣을 건지 여기다 넣을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사회학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뭐 주장하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진도 조금 만질 수도 있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욕심에 실수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편이거든요. 실수는 인정해 줘야죠. 본인이 인정한다면. 근데 뭐 죽어도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때 대해서는 또 다르게 판단을 해야겠죠.